이번 시간에는요, 초보 유튜버 분들이 꼭 필요한 장비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 물론 터치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처음부터 막 비싼 카메라를 막 이렇게 막 50만원에서 뭐 한 300만원까지 막 사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유튜브 안 하게 될 때 후회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가 있겠죠. 마이크도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조명. 근데 오늘은요, 일단 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일단 장비는 너무 비싼 건 놉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비싼 거 사가지고 하시지 말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휴대폰하고 마이크는 시중에서 한번 한 2만원에서 7, 8만원짜리, 그러다가 저는 한 15만원짜리 산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에 좀 저는 신경 썼지만 이것은 개인별로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조명 있잖아요. 이 조명이 정말 어려워요, 하기가.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그 얼굴을 내놓고 하게 되는데 조명에 따라서 소위 조명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가 뭐 어떻게 막 늦게 보이고 어떤 것도 젊게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잘 사용하시는데 뭐 뒤에 그림자가 있으면 뭐 위에서 비치고 옆으로 가고 하는데 저는 두 개 씁니다. 스탠드하고 조명 가게에서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LED로 6만원인가요? 근데 튼튼하고 산발에도 좋고 그래서 켜놓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집 좁은 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걸려도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발이는 튼실한 걸로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이런 장비도 세세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저는 재밌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휴대폰, 마이크, 조명 이겁니다. 절대 이거 너무 비싼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비싼 것은 안 됩니다. 전부에서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 충분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투표 잘 하셨습니까? 정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신 비비님들 존경합니다. 또한 비비님들께서 기표하신 분들이 당선되었기를 빌어드리고요. 아니면 낙선하신 후보님들과 기표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마음은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한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비비님들, 비록 투표는 끝났지만 오늘은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의 저자 리처드 샹크먼님께서 쓰신 책을 중심으로 몇 말씀 올리고 결과를 지켜보셨을 비비님들께 진정한 투표는 무엇인가를 아는 시간으로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선거 강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한 국민과 아쉽게도 그런 선택을 한 국민, 딱 두 종류의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지지 후보를 당선시킨 당은 기세 등등하게 선견 지명을 자랑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당은 침묵하면서도 국가의 미래와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그를 뽑지 않은 사람들의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찍은 후보가 낙선됐지만
앞으로의 시간과 역사는 떨어진 사람을 뽑은 사람들의 편이란 말씀입니다.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선자는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틀림없습니다. 그런 행동이나 정책을 막 들고 나와서 안 찍은 사람들이 심기를 막 긁어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야당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변화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을 막 반대하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승리한 여당은요, 자기들이 정책이 비상식적인 정책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미뤄졌으니까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역사 이래 그런 굴레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어쩜 자신들은요, 지지한 유권자 집단을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쯤 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지만 다 그런 순차적인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점차 치명적인 선택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당이 폭주를 하게 될 경우에요. 그를 반대했던 진영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막 노리고 집요하게 그 수권의 칼날을 막 갈고 4년 동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선거 정치는 항상요, 이런 과정의 무한한 반복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도 그래요, 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그 무능과 배신만을 막 얘기하고 그 비판의 칼날을 막 스스로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막 돌립니다. 결국 자신들이 뽑아놓고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뽑은 것은 과연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치인을 용하면서 스스로 약간을 캥기는 느낌을 받겠죠. 나 괜히 그 사람 뽑았어.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하는 거죠. 선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반응이고요. 그렇지만 유권자 책임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이 저자 리처드 쉔크먼은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늘 그러지도 않았지만 늘 옳지도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 책에서는요. 그리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로막는 수많은 우민화 장치, 언론 막 조작, 감정 호소하기, 우리 내부의 그 편향성, 그런 것들이 그 법람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유권자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지 저자는 그것을 막 호소하는 거죠. 경쟁에서 자기 편은 모두 지적인 사람이고 상대편은 모두 무지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또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치에서 하나의 관례를 굳어져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당선자들은 당선 축하 파티를 막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흠모하는 그 지지자들 앞에서요, 그 후보는 미소를 지으면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막 화내 막 손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국민의 승리일까요? 역사적으로 여야는 바뀝니다. 만약 그가 다음 선거에서 진다면 유권자들 보고 국민의 승리라 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신입니다. 그게 변신. 그러나 승리하는 날 밤 흥겨운 그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든 후보자의 그 과장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않습니다.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죠.
영광의 순간이 온 것은 후보자나 자신의 지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훌륭했다. 나도 이 사람 찍어서 당선됐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비님들 이제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종점에 와 있는 코로나를 잘 정리하고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비비님들. 오늘 뉴스에서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제일 적은 4월 수출액을 발표하는데요. 그때 비해서요. 무려 28%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서 아나운서는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 그 멘트가 귓전을 울립니다. 비비님들.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경제 난국에서 발벗고 서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당선자, 낙선자,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길에 힘을 합치시길 간곡히 바라면서요. 당선자들께 축하를 보내드리고 낙선자들께는 다음에 기약하시라고 의료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비빵빵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